예제 보면 예제가 311불을 맞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 뭐 어떻게 디파인하느냐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뭐 문헌상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표현되는 표현으로 상상 삼산식 3페이즈 3와이어 3페이즈 4와이어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뮤추얼까지 포함하는 형태가 돼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삼성 삼산식에서 220V죠. 제가 이제 잠깐 지난번 수업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일단 220V라고 하는 것이 라인 투 라인이다. 라인 투 라인이지만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빌딩에서 220V라면 페이즈 전압 페이즈 전압 여기 보면 소스가 있다. 뮤추얼이 있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전압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페이지 전압이죠. 라이트 라인 근데 이제 델타로 위치단추로 연결된 형태의 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나올 때부터 이미 라이트 라인이잖아요. 그죠? 이게 220V라고 하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이게 피크 밸류가 아니라 RMS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220V라면 RMS. 그래서 제가 문제를 했었던 부분은 제 예제 보여드렸던 예제는 220V 기준 라인 투 라인. 그죠? 라인 투 라인. 그러다 보면 여기다가 루트 2를 까지 RMS니까 RMS 밸류니까 루트 2를 곱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값을 220V로 만들고 싶으면 페이즈 전압으로 그럼 루트 2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라인 투 라인 전압이니까 페이즈 전압도 뭐가 또 있어요? 유명한 컨스턴트죠. 루트 3분의 1 라인 투 라인 전압을 페이지 전압으로 바꿔서 루트 3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컨스턴트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고 이런 애를 DC로 바꾸면 AC를 DC로 바꿔버리게 되면 우리가 라인 투 라인에서 피크와 맥스의 차이를 계속 뽑아가는 거잖아요. 삼성 DBR 라이브 리서치 파일을 그래서 제가 이제 311V 컴퓨터를 갖게 돼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넷플릭 같은 툴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같은 방법인 거고 여기 표현하기를 이제 B 레퍼런스 220V RMS를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너레이트 하려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피크 밸류는 루트 2로 곱해줘야 되고 그죠? 페이지 전압으로 바꿔주려면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고 이런 어떤 상수를 이제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보면 이게 이제 상전압 때 플랫한 거예요. 상전압 ABC 세퀀스로 그죠? 그래서 저기 220이라고 했지만 피크 밸류는 지금 전혀 다른 값이죠. 앞에서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VM 나중에 계산할게요. 자, 여기 제가 홀드온이라고 하는 펑션을 좀 넣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림 하나씩 보려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누르면 이게 이제 옆에 위로 치솟는 애들 있죠. 얘네들 있죠. 라인 투 라인 311V까지 올라가는 애들 그죠? 라인 투 라인 얘가 페이즈, 얘가 라인 투 라인. 그러면 DBR은 300 이 얘들의 피크 밸류를 쫙 해서 뽑아가잖아요. 그래서 캡처를 했는데 우리가 DBR을 갖고 가게 되면 요 값을 계속 피크를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캐패시터가 없으니까. 사실 실제로 보면 캐패시터가 딱 하면 이렇게 DC로 약간 스타트하게 잡아내고 있겠죠. 싱글 페이지마저도 보면 이제 이렇게 DC 그렇게 이런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ABS absolute value 테이크하는 거죠.
여기 캐패시터가 있으면 이렇게 DC를 딱 잡고 있다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로드가 딱 잡아가면 그렇죠? 이렇게 감소됐다가 또 충전하고 충방전이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져요. 근데 이제 일단은 DC 전압 이렇게 원래 AC가 DC로 렉티파이어 돼서 인버터 보통 시작하지만 저는 이제 인버터는 DC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예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리플을 실제적으로 고민을 해줘야 돼요.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런 파워 밸런스가 안 맞으면 결국은 계속 차징 디스차징은 파워 밸런스를 위해서 필요한데 결국 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리플이 발생하는 거죠. DC 링크의 전압에서 그죠? DC 링크가 컨스탄트가 아니라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값을 반영을 해줘야 PWM의 듀티 사이클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제 어떤 전압을 제너레이트 하고 싶은데 그 기준값은 뭐예요? 항상 DC 전압이니까. 그죠? DC 전압. 그 변하고 있는 DC 전압을 반영을 해줘야 정확한 AC 전압 크기가 나오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311V 내가 DC가 유지되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평균적으로 로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서 즉 우리의 캐패시터가 충분치 않아서 이 전압이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꿀럭꿀럭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에서 이 전압이 예를 들면 한 290V 쳤고 여기는 한 311V 치면 똑같은 전압을 제너레이트 하고 싶었을 때 듀티 사이클이 같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값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VDC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저를 해요. 그래서 VDC 쪽의 전압을 항상 센싱을 해야 된다. 우리 AC-단의 DVR에 좀 그러니까 곳곳에 센서가 달려있어요. 곳곳에 센서가 달려있다는 얘기죠. 뭐 똑같은 이제 뭐 코드를 그냥 잠깐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라인 투 라인 전압을 제너레이트 하고 그리고 플러트한 거예요. 상전압 플러트하고 그 다음에 라인 투 라인 선간 전압 플러트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렉티파이어라고 하는 것이 맥스 값에서 미니 값 빼는 거니까 그죠? 맥스 값에서 미니 값 빼는 거잖아요. 렉티파이어. 그래서 간단하게 VDC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봤었던 링을 그냥 프린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꿀럭꿀럭한 거 아까 보셨지만 이게 이제 6펄스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가요. 그래서 요 사이에 그래서 6펄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3상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웨이플이 적겠죠. 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만큼씩 떨어지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쭉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삼성 DVR이 만들어내는 BDC가 컨스탄트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얘기도 했었는데 RMS라고 하는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쓰게 되면 예를 들면 RMS VA 이렇게 하면 220V치가 계산해요. 라이트라인 전압으로 220V 예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펑션이 있어요. 실제로 뉴메리컬에 같이 계산한 거예요. 룰 있는 스퀘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펑션을 한번 보면 제가 RMS 값이 실제로 EM 곱하기 루트 3 하면 이렇게 픽되는 거 있을 것이고 RMS 이 시점은 297도부터 나와요. 볼록한 피크 저기 311을 치지만 걔네들을 RMS까지 치면 300V가 안 돼요. 자, 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사인 필터를 제가 베이스 올려드렸는데 녹화 강의에서 얘기했었을 때는 함수를 제가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으로 제너레이트 했어요. 렉처 노트에도 코사인으로 제너레이트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다보는 인젝션의 부분에 좀 헷갈릴까봐 다시 코사인으로 바꿨고 그쪽 로테이션 상으로
플러스 하모닉을 만들어놔서 네거티브가 얘를 더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래도 똑같이 어쨌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이제 피크 값을 좀 잘라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분의 A, 그러니까 원래 레퍼런스에 6분의만 밑으로 빼면 이 BDC라고 하는 것이 이게 딱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오버 모듈레이션이 발생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저기 대답해 주시는 사람 있어요? 220V 라이프라인 전압을 가지고 BDC를 그죠? 311V짜리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 220V를 뽑아내고 싶은데 그냥 사인 PWM 하면 220을 내고 싶은데 얘는 지금 220 라이프라인이잖아요. 220 라이프라인으로 BDC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라이프라인 220을 뽑아내고 싶더니 못 만들어냈어요. 못 만들었어요. 자, 사인 PWM. 떠다보니 이거 안 하고 오리지널 사인 PWM을 보세요. 얘가 제너레이트 하고 있는 요 각국의 사인파가 내가 보고 싶은 걸 바깥에서 근데 얘 피크 밸류가 BDC를 넘어갔어요. BDC가 삼각파 기준은 BDC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BDC 갔다 위로 올려놓고 봐도 되겠구만. 요 녀석을 아까 삼각파를 주입해가지고 깎아낸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2분의 BDC라고 하는 것이 피크예요, 피크. 삼각파 기준으로 봤었어요. 피크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220V를 내고 싶은데, 내고 싶지만, 그래도 얘는 RMS예요. 그죠? RMS니까 실제 피크 값은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의미 전달되나요? 저기 뭐 하나하나를 몇 레벨을 천천히 쫓아가다 보면은 나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것 같아서 숙제를 내준 거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질문 이 개념이 없으면 숙제를 뭐 제가 강의한 거 보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 못할 테니까 질문 편하게 하세요. What is your question? 지금 자, 기준값 BDC 문제 있어요? DC값을 항상 우리는 기준이다. 그리고 제가 이게 혹시나 헷갈리나요? 혹시? BDC라고 하는 것이 실제 BDC 링크 전압의 크기고 항상 퍼센트예요. 근데 우리가 제너레이트하는 것은 네거티브까지 있잖아요. AC란 말이에요. 그래서 AC죠.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표현이 offset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2분의 BDC만큼 위로 올려가지고 어차피 BDC만큼 쓰는 건데 얘만큼 올려가지고 플러스 2분의 BDC 마이너스 2분의 BDC 이렇게 쓰는 형태로 이런 하늘로 띄워놓고 근데 어차피 라이프라인 전압이니까 카마는 다 사라졌고 근데 그렇게 있었는데 요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일단 삼각파를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제너레이트 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긴 한데 얘가 아니라 정 기준으로 올려도 그만이에요. 그죠? 올려도 그만이에요. 그렇게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제너레이트 하는 것이 이런 파형처럼만 보이면 돼요. 바깥단에서 부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이컴이든 뭐 인버터 터미널에서도 상관없어요. 부하 관점에서 마이콜라만 보이면. 일단 문제는 없나요? 맨 끝에 참고로
떠다보는 인젝션 컴포넌트가 저기 집어넣는 값인데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그냥 퓨어 사인 PW랑 똑같아서 얘를 집어넣고 이제 보면 PW 해보면 제가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 이거 궁금하고 얘가 BDC만큼 너무 활짝 높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펴놓는 거예요. 펴놓는 거 계속. 근데 나는 이거를 좀 이렇게 제어를 하고 싶은 건데 예쁘게 사인처럼 안 되더라는 얘기야. 그렇죠? 결국 이래서 얘 때문에 중간중간에라도 여기까지는 사인이 올라오다가 주저앉고 사인이 이렇게 되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모닉스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실제 값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아닐 거라. 이게 이제 페이즈 폴 전압이라고 표현했던 거 나오는 거고 얘가 부하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3전압 그리고 일단 3과 3 전압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 전압도 지금 자 보면 이게 전압이 커져버리면 인버터가 이거를 막 엄청난 속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속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노이즈 제너레이션이 시작됐기 때문에 일렉트로 마그네틱 컨버터블 문제 때문에 얘가 전압이 너무 커지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지 않아요. 그냥 큰 전압이 왔다 갔다 하면 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잘라내는 듯한 느낌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 블라인 전압 자체. 그래서 여러 레벨로 바꾸는. 그럼 레벨 자체는 별로 이렇게 큰 전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교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파형이 나와요. 안에 필터도 있거든요. 그런데 로데스 필터를 시정수를 엄청나게 크게 버리면 나름 사인은처럼 나오긴 하는데 페이즈 시프트가 좀 심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표현하기를 전압 저기 전류는 볼티지의 로데스 필터링을 갑시다라고 표현했었는데 결국 전류 파형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자연히 그 개인을 집어넣지 않은 값이니까 똑같은 크기 만들었지만 결국 전류가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거를 이제 어떤 거 조금 더 진행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제 FFT를 통해서 파워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이제 저 안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 좀 볼 수가 있어요. 프리퀀시 컴포넌트도 같이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PWM이라고 하는 값을 했었을 때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필터링 했었을 때 뭐 그런 값들을 좀 분석이 가능하겠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거는 오로지 그냥 60Hz만 갖고 있는 녀석 PWM을 포함한 녀석을 스위칭 프리퀀시에 맞춰서 하모닉스가 많아요. 하지만 걔를 필터링 하게 되면 로데스 필터링 하면 이렇게 된다. 뭐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 스펙트럼 보는 예제 같은 거 한번 보면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PWM을 시그널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런 식으로 그냥 FFT 하고 그냥 헬프 FFT 하면 예제가 뭐 무궁무진하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 시간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기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값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주파수가 바뀌는 모습도 좀 보고 싶은 사람들은 끄덕끄덕 되는 건데, 약간 이제 전압과 크기를 좀 바꿔주는 형태. 이것도 디자인 가능하겠죠. 나름 뭐 시뮬레이터로서 뭐 역할을 하고 싶으면 그것도 디자인해 보세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왜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모터 같은 경우에 제어를 할 때
얘가 속도에 따라서 결국 모터 제어는 다 토크 컨트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결국 부하라고 하는 특징이 결국은 부하의 특성에 따라서 회전 스피드에 따른 토크 특성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최적으로 이제 보내주려면 볼티지와 프리퀀시를 좀 달리 바꿔봐야 돼요.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60Hz 컨스탄트 프리퀀시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건 이제 전력 시스템 같이 딱 60Hz가 필요해라고 하는 애들, 혹은 항상 60Hz로 돌아가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초기 단계, 당장 엘리베이터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가속을 했다가 쭉 올라갔다가 감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사람이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불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곡선을 그으려면 초기에 어마어마한 토크를 써야 되고 또 한참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놓고 여기서부터 세월안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또 나름 또 어떤 액션 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볼티지와 프리퀀시를 바꿔주는 형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컨트롤러의 아웃풋이 전압의 PWM 인버터에 들어가는 커맨드인데 그 커맨드의 매그니튜드와 프리퀀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커런트를 흘리게 만드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토크가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압과 프리퀀시를 바꿔주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제 마음대로 그냥 볼티지와 프리퀀시 이런 식으로 바뀌어라고 하는 프로파일을 그냥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번 갖고 놀다 보면 수치적인 좀 센스가 생길 수 있다. 희망컨대 뭐 그런 느낌. 혹시 질문? 제가 낸 숙제에 대한 질문. 만들어 인버터가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지컬한 어떤 리밋이 있는데 그 값 이상으로 전압을 낸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었던 RMS 값 같은 경우를 잘 쓰면 실제 얘가 제너레이트하는 값들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240이 나요. 우리 220V 라인 투 라인 전압을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PWM이다 보니까 241까지 나오네요. 얘가. 근데 만약에 RMS, VAB, 그다음에 필터라고 제가 일단 VAB 하면은 220V가 나와야 되는 거 맞고, VAB 1F였나? RMS VAB 1 212V 로페스 필터 시켜가지고 깎아버린다. 전압을 이렇게 그래서 뭐다 리즈너블한 값이죠. 그래서 이런 거 이게 아주 진짜 굳이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이런 테크닉. 로페스 필터 디자인인데 디지털 DSP 같은 거 배우면서 또 방수 DSP 뭐 디지털 컨트롤 근데 아무튼 마이컴을 써 DSP 할 때 날 신호를 그대로 쓰는 경우 절대 없어요. 항상 필터링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노이즈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미디엄 필터라고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형태도 들어가고 로페스 필터 하나 달아줍니다. 무지 많이 쓰는 형태도 시간이 되게 짧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불편하면 또 뭐 이것저것 더 달 수도 있지만 이런 테크닉 같은 경우에 그냥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효과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예를 들면, 그죠? 펄스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제가 조금만 두껍게 써버리면 0.99 당연히 페이지 디스플레이스가 생기지만 상당히 사이파에 가까운 애가 나고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배웠었던 것도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근데 로페스 필터 많이 걸다 보니까 매그니튜드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RMS 값을 보면 100
실제로 페이즈 딜레이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니 저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페이즈 마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고추를 수업에서 지금 제어 수업 듣는 사람 있나요? 제어 수업 페이즈 마진 개념 들어갔어요? 알아요? 전자배우 2에서 전자배우 2에서 들었어요. 네. 페이지 마진이 커지면 페이지 마진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억나나요? 언스테이블. 네, 그렇죠. 점점 오실레이션이 커지죠. 페이지가 점점 페이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긴다는 얘기는 결국 시스템을 언스테이블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뭐 그런 어떤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당연히 뭐 페이지가 벌써 디스플레이스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전압과는 좀 다른 전압이란 말이에요. 노이즈는 제거했지만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줘야 돼요. 실제 내부에서. 그러니까 바깥의 시그널과 내부에서 머니플레이션한 시그널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제 전자회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스템에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과정에서 파워 프로세싱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게인을 놓치게 되고 페이즈를 놓치게 되고 그런 부분은 컴pen세이션 해줘야 돼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면 도움이 되겠다. 자, 뭐 특별히 질문 없으면 진도로 나갈게요. 그러다가 뭐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회로를 꾸며도 돼요. 회로를 꾸며가지고 집어넣고 피드백까지 돌려버리면 그만인 거죠. 지금 저는 결국 어떤 시간 동안 돌아가라고 했지만 계속 돌아가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시뮬링크 같은 기능이잖아요. 자, 일단은 이제 인버터 기본적으로 좀 했고 몇 가지 흥미로운 컨셉들만 조금 수업시간에 좀 얘기하긴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인버터 유스풀 링스라고 해가지고 올린 거 내용인데 삼상에 되게 특이한 특징이에요. 왜 사람들이 삼상을 이렇게 사랑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쓰게 됐을까? 이게 U, B, W가 ABC라고 보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인을 했는데 구조적으로 120도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일단은 세 개를 그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형태를 한분 0이라고 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프로퍼티도 있었는데 얘네들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풀어놓고 결국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 검은 거 보이죠? 일정한 에너지가 빼면서 돌아가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 모터를 썼는데 이게 플럭스를 만들어내는 자석이 돌아간다고 만드는데 이게 같은 크기가 계속 아주 스무드하게 돌아가는 형태예요. 같은 프리퀀시. 결국은 머신이라 일렉트릭 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조금 그렇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플럭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아마추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커런트를 공급하면서 걔네들과의 인터랙션이 토크가 발생하는 형태예요. 결국은 이제 페르데리로 돌아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상상. 기가 막힌 프로퍼티입니다. 얘가 쭉 이렇게 그래서 꿀렁꿀렁함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삼상을 그냥 와이어링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120도 틀어놨어요. 걷다가 삼상을 걷다가 주면 그냥 모터가 돌아요. 그냥 희한하게 UVW를 갑자기 U와 B를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돌아요. 거꾸로 아주 자연스럽게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삼상 모터를 그냥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인버시가 엄청나게 크니 보통 인버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요 크기를 UVW의 전압을 아까 220V 뭐 얘기를 했지만 한 5V, 10V, 30V, 60V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가속할 수 있도록 동시에 그다음에 이제 전압도 크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번에 60V를 보이려면 아니고 5V, 70V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가속 및 크기를 결정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커런트가 좀 힘들게 올라가겠죠.
적절한 수준, 그러니까 부하가 원하는 토크라고 하는 데 개념이 있잖아요. 이거 되게 흥미로운 프로퍼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렇게 이래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회전 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 회전 자석. 다음에 모든 인버터는 대부분의 여러분들 보는 인버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우리 얘를 AC를 DC로 바꾸는 걸 아까 잠깐 봤었지만, 그리고 DVR 할 때도 봤었지만,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DC 부하로만 생각하게 되면 AC단에서 엄청난 이제 하모닉스를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AC와 DC. 근데 얘네들 때문에 이 커런트는 그 DC 커런트 그대로 가요. DC는 DC 랍이니까 DC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난데없는 스퀘어 웨이브를 본다는 거예요, 그죠? 위아래로 아래로. 그러다 보니까 하모닉스가 엄청납니다. 아무튼 이 형태는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얘를 DC로 바꾸고 적절한 수준의 캐패시터를 통해서 웨이프를 최소화하는 형태, 또 적절한 에너지 버퍼를 사용해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생겼고, 유닛을 얘와 얘를 우리가 페이즈 라인이라고 표현했었지만 실제로 UV 라이트 라인이나 디퓨전 라이트 라인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봤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건 모터 안에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이런 저기 실제로 피지컬이 존재해요. 얘는 피지컬이 존재하는데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터 케이스 안에 들어가서 인케이스 베이스는 매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상이 있을 때는 늘 라이트 라인을 매저한다. easily measurable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하 나온 김에 우리가 ABC라고 하는 것도 쓰지만 UBW라고 하는 말도 굳이 많이 보게 돼요. 이건 그냥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그냥 이제 안습 같은 부분이 있어요. UBW라는 말은 안 보고 이건 ABC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트랩을 시뮬레이션하는 건 디시링크 전압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했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보안이 웨플 좀 있겠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사이즈를 갖고 가세요. C 사이즈. 저것도 C를 얼마만큼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제가 그 숙제도 있었죠. 중간고사 문제도 있었잖아요. 웨플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스위칭 액션을 통해서 모터한테 주는 거다. 이게 이제 스페이스 벡터 하면서 잠깐 이제 개념적으로 표현을 했었던 건데, 얘가 빼르빼르 돌아가는 건데, 얘가 플럭스뿐만 아니라 전압도 마찬가지인 거고, 커런트도 마찬가지인 거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얘가 볼티지도 될 수 있고, 커런트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플럭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볼티지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커런트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검은색 하나. 얘를 이제 스페이스 벡터라고 표현해요. 스페이스 벡터라고 하는 게. 얘를 이제 세 개를 다 데리고 다니니까 귀찮으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로테이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벡터라고 하는 게 스페이스 벡터가 어떻게 사실은 이제 디파이닝이 있느냐라고 보면 잠깐 지난 렉처 때 등장을 해요.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간 좀 걸리나 보네. 얘가 스페이스 벡터예요. VA라고 하는 여기다가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이제 E, J, 그다음에 지금 성분의 이파이 돌린 거를 곱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부분 다 공간적으로 이렇게 저기 110도, 140도 틀어준 거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BC는 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저기 사인 텀이나 사인 텀 뭐라고 하는데 곱하기 공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벡터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봤던 빼르페르 돌아가는 녀석이 있는. 그러니 얘네들을 다 데리고 다니느니 얘 하나만 건드려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짱구를 좀 그렸어요. 아 이렇게 하면 바꿔야겠다. 로테이션 짱구. 안 그러면 ABC 이퀘이션 또 쓰고 상당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요 표현으로 그냥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요 변수는 이게 스페이스 벡터고 저거의 장점은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게끔 표현을 한 거고 시간에 따라서 구간이 좀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얘를 보게 되면 옆에 있는 벡터 합처럼 표현이 돼요. 요거가 요거야. 요건 요거가 요거야. 그렇게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떠한 성분이 얼마나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좀 약간 좀 고급스럽게 시스템을 표현하고 디자인할 때는 컨트롤할 때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저희가 전자전자 이제 약간 인트로덕터리 코스고 타포로지 그 자체는 봐서 그렇지만 실제로 시스템을 이제 분석할 때는 이런 개념을 갖고 와서 한다라는 정도까지는 제가 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운 프로퍼티. 벌써 3가지 변수가 2가지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되게 재미난 거는 우리가 여기를 딱 올라타잖아요. 다시 돌아요 위에서. 그럼 세상은 DC로 바뀌어요. 어디다 돌지 않아요. 그게 이제 엄청난 혁신이에요. 더 이상 계속 타임 베링한 시그널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올라타면 그 순간 DC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이제 그 코디네이트 레퍼런스 프레임을 바꿔탄다. 로테이션 레퍼런스 프레임을 해서 지금은 A, B, C라고 하는 것을 딱 픽스 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같이 도는 거예요. 로테이팅 레퍼런스 프레임. 그래서 좌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은 A 시가 아니라 B 시가.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쉬워져요. 세상에. 근데 단 같이 돌고 있어야 돼요. 이 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흐트러질 경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스피드로 돌고 있지? 라고 하는 걸 계속 누군가가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모터 같은 제어할 때는 내가 그 돌아가는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저 도는 거를 딴 사람한테 다른 시스템에 의존해야 되면 그 다른 시스템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인버터가 도대체 어디에 쓰일까? 애플리케이션별로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 혁신이 일어났죠. 어쨌든 간에 저게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무지 오래전에 저런 혁신이 일어났어요. 3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30년대. 야 저거 알고스를 보지 말고 올라탑시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원했죠. 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후로 또 이제 각종 베리에이션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자 이게 이제 이게 BDC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제너레이트 하면 넘어가니 이렇게 깎아낸 거예요. 파란색입니다. 이게 떠도오더라고는 인덱션인 거예요. 그래서 BDC를 절대 넘지 않도록 덕분에 모듈레이션 인덱스가 1.15까지 올라가요. 더 높일 수가 있어요. 피지컬한 어떤 리미트를 넘어간 겁니다. 떠도오더라고는 인젝션을 하면 이것도 아하 모먼트죠. 야 이거 그냥 이렇게 써야 돼? 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익스텐드 할 수 있지 않을까? 15% 익스텐드 한 거죠. 평상시 이게 뭐 내부적으로 어떤 의미, 나중에 저기 링크 다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그냥 한번 보세요. 살펴보시면 네. 이게 결국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값이잖아요. 저기 보면 근데 보면 육각형으로 우리가 그려놨었어요. 지난번에 그리고 이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값들이 이렇게 값이 정해지잖아요. 이 포인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기를만 쫓아갔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파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인 파를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저 내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따라서 돌아다닐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보면 이제 그냥 봤더니 왔다 갔다 가요. 크게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봤었던 육각형의 내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했던 거죠. 안 그러면 3분의 1 BDC가 아니라 2분의 1 BDC밖에 못 쓰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저희 아이디어를 냈고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게 2분의 1 BDC가 아니라 이제 루트 3분의 1 해가지고 약 15% 정도 더 익스텐드 가능한 컨트롤러블한 레인지를 그런 값을 냈고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육각형의 외접을 통해서 하면 이제 오버모듈레이션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제어도 가능하지 뭐 이런 아이디어를 막 내는 거예요. 기준점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행되겠다. 이 값을 가지고 보면 좀 느끼고 그래서 3분의 2 BDC까지 가지만 우리 피지컬 리밋 2분의 1 BDC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무리 따나 그렇게 되는데 조금 더 익스텐드 해가지고 내접을 따라서 돌게 하고 또 이 값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이제 가능한 이 값에 가깝게끔 내려와야 되거든요. 오버모듈레이션의 값을 이렇게 타고 넘도록 커맨드를 때릴 게 아니라 여기를 커맨드를 때리는 거예요. 여기는 피지컬 리밋 어느 정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피지컬 리밋 안에서 제어하는 아이디어가 그 오버모듈레이션 컨트롤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오버모듈레이션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다 이렇게 좀 관련된 설명도 잘 써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좀 제가 서드오더 하모닉 인젝션 한 거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따가 먹었다. 하지만 부하는 여전히 사인을 본다. 아무 이런 코멘트를 내리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는 애를 타면 DC 세상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는 조금 스킵할게요. 근데 뭐 그냥 상상에 한번 나를 펼쳐. 그 위에 타면 세상은 DC로 바뀌고 우리 지구가 돌고 있어도 같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DC인 거죠.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 잘 돼 있고요.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어를 할 때는 이 모터 제어를 할 때는 이런 AC를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일단은 DC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컨트롤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서버 컨트롤이라고 해서 값을 쫓아가는 값이 있고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개념이 있거든요. AC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60Hz 커맨드라고 하는 값을 이제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타겟이 바뀌는 거죠. 타겟이 바뀐다. 얘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컴pen세이터로 얘를 타겟을 추종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고차의 컴pen세이터가 필요해요. 이게 지금 제어소 들었다고 했죠. 컴pen세이터의 개념 알아요? 제어기? 지금 듣고 있어요. 스텝 리스판스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인테그레이터가 최소한 필요하다. 램프 펑션 쫓아가려면 뭐 인테그레이터가 2개 필요하다. 뭐 그런 개념인데. 근데 만약에 그 스텝이나 램프 펑션, 스텝 하면 결국 이 값을 쫓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램프는 이 값을 쫓아가라는 얘기고, 사이너소이드 커맨드는 이 값을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값을 쫓아가려면 이제 엄청난 고차 컴pen세이터가 필요해요. 아니면 시스템 다이내믹스 자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 어려워져요. 무지 어려운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AC가 아니라 DC로 바꿔버려요. 그죠? 스텝 커맨드 쫓아가는 거랑 똑같아져요. 스텝 커맨드 쫓아가. 그래서 그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되게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제어라고 하는 거 회로 때도 좀 배우긴 하죠. 스텝 리스판스 이런 걸좀 배우긴 하잖아요. 저 전자회로 때도 안 배우나요? 피드백스가 안 배우나요? 네, 아무튼 이게 좀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생각만 해도 일단 사이너소이드 커맨드를 쫓아간다는 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 것 같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컴pen세이터에 복잡해진다. 그래서 DC는 되기 쉽다. 자, 여기서 인버터 얘들을 한번 볼게요. 얘네를 봤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라면 DC to AC 버터, PB예요. PB 버터. 자, 여기서 PB를 깔고 여기는 DC 파워가 들어오죠. DC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이 플랫폼은 야, 이 값은 우리 전압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전압 크기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 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 프리퀀시가 있죠. 6 프리퀀시. 그래서 파워를 전달할 수 있게끔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생산한 거 무조건 그냥 막 던질 거야. DC 파워가 던질 거이고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DC를 H로 항상 바꿔줘요. 거기 인버터가 쓰는데 그냥 막 바꾸는 거 아니에요. 얘가 받을 수 있게 바꿔줘요. 얘가 받을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죠. Convert DC power produced by figure A to AC power. 그래야 돈을 제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물건을 내보내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형태가 달라요. 여기는 A씨예요. AC 파워. 그래서 Ac라면 이렇게 캐릭터라이즈가 돼요. 루트 2라고 하는 걸 PRMS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개가 위상차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너티 파워 팩터이라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리액티브 파워를 공급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상태. 그죠? 오로지 파워, 액티브 파워가 되는 상태다라고 보게 되면 DC 파워와 AC 파워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인스턴테니어스 파워 개념에서 보게 되면 얘가 항상 코사인 텀이 존재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요 에버리지 상으로는 PB만 받지만 얘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어떤 프리퀀시 퍼포먼트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개념으로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 애플리케이션.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DC to DC 컨버터 할 때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이제 계속 날씨 조건에 따라서 태양광 조건에 따라서 값이 바뀐단 말이야. 어떨 때는 내가 이런 레디언스로 동작할 수도 있지만 아주 아이디어한 케이스입니다. 구름이 쑥 지나가 버리면 200와트 미터 스퀘어 정도로 똑같은 조건인데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시로 왔다 갔다. 그죠? 구름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태양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항상 얘를 무조건 이 값을 제공해라고 붙들어 놓을 수는 없지만, 그죠?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럴 이유는 없지만 최소한 요 포인트는 찾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땡큐예요. 이런 조건이 되더라도 난 여기는 찾아내겠다. 여기를 찾아내겠다. 여기 찾아냈다. 결국 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때마다 그리고 이제 맥시멈 파워 포인트를 하다 보면 전압과 전류가 바뀌는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 전원이 되는 거죠. 이런 거죠. 그죠? 태양광, 풍력, 이게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재생발전원이긴 하지만 변동성 전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포인트 트래킹을 안 하면 그냥 뭐 지맘대로 막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 이제 이것마저도 못 찾는 거죠. 그죠? 이것마저도 못 찾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DC 전압 그리고 출력 전압을 그냥 딱 픽스 시켜버렸어요. 40불. 이 정도면 좀 훌륭한데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이제 조건에 따라서 30V라고 했었을 때 얘가 지금 갖고 갈 수 있는 이 위치에서 얘가 최고인데 여기서는 얘가 최고인데 여기서는 여기가 최고인데 이걸 계속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하다 보니까 전압이 여기서 바뀌게 된다. 이제 바뀌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스트 컨버터라고 하는 것을 달아가지고 요 전압만큼은 레귤레이션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요 값을 레귤레이션하는 형태로 얘를 지금 동작을 시킬 때 그 맥시멈 파워 포인트를 트래킹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PB의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VPB, IPB라고 하는 것이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이때 얘를 컨트롤하기를 우리가 하이어 볼티지로 이제 시스템 디자인할 때 하는데 얘가 컨트롤하는 오브젝트가 뭐냐면 이 BDC 링크 인버터가 기대하는 적절한 수준의 DC 링크 전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레귤레이션 하는 형태로 갖고 가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도 하냐면 파워를 밸런싱을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해요.
파워가 바뀌는 순간 디스리커션하고 바뀌니까. 그래서 맥시멈 파워를 갖고 올 때 얘가 지금 전압을 어쨌든 간에 부스트 해주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부스트하는 정도가 달라질 거예요. 어쨌든 지금 오브젝티브 자체는 디스리커션 전압을 잡아준다고 하는 거고, 그때 이제 파워는 보낼 만큼 보냈으니 그 다음에 그거를 얘가 이제 보내는 거예요. 얘의 역할은 뭐냐면 얘가 최대한 하비스트한 파워를 보내는 역할, AC, DC를 AC로 바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컨버터가 있고 또 다른 컨버터가 있으니 이피션시가 이제 줄겠죠. 근데 전체적인 이피션시는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캡처는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20몇 % 잡아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97%, 일단 97%,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근데 인버터가 할 때 어떤 짓도 해야 돼요? 유틸리티한테 하모닉스 바뀌면 안 되겠죠?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이제 이런 기준이 있어요. 하모닉스 및 기타 AC 그리드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봐줄 수가 없는 데가 파워를 보내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전기가 흐르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한 프로텍션도 있고, 야 너도 전원인데 명색에 좀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 그리드 서비스라고 해서 너 전원이야 정신 차려. 파워만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야. 너 나름대로 전원이면 뭘 해야 되니? 볼티지와 프리퀀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형태도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쨌든 간에 얘를 컨트롤하기 나름이에요. 또 재미난 거는 얘는 DC, 여기까지는 저기 다 DC잖아요. 지금 얘 표현은 싱글 페이지 했지만 3페이지도 가능한 거죠. 그죠? 우리 봐서 알겠지만 얘는 DC에서 AC로 할 때 싱글 페이지지만 3페이지도 가능한 똑같은 타포로지. 같은 DC에서 3페이지도 가능하고 이게 또 조절되고 이게 또 다른 형태가 뭐냐면 이런 이제 결국 랩을 뚜껑 열어보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싱글 페이지고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H 브릿지라고 했잖아요. 이 똑같은 타포로지가 어땠어요? DC 모터 드라이브도 쓰여요. 그죠? 포지티브 전압, 네거티브 전압 낼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AC, 그죠? 다 좋은데 참고로 DC 모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많이 안 쓰는데 장난감에는 DC 전압은 보통은 이게 내가 얘 입장에서 바이폴라 이렇게 낼 수 있지만 보통 방향 정해져 있어요. DC 같은 경우 보통 그것도 사실 좀 약간 많이 쓰는데 브러쉬라고 하는 커뮤니케이터 전문기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작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향 좀 정리하긴 합니다. 좌우지간 이 타포로지는 DC, 바이폴라 DC 혹은 AC 시그널 웨이포를 다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아주 버서타일한 타포로지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얘가 이제 스위칭 결국 이제 펄세이팅 볼티지를 제공하니 당연히 필터가 필요한 거죠. 일렉트로마그네틱 필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EMI 쪽 일렉트로마그네틱 컴패티빌리티 기준을 맞춰야 돼요. 얘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자, 그런 형태고 여기에 있는 각종 부분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라고 보게 되면 얘를 스위칭 언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나름대로의 컨트롤 로직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NTPT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Perturbation Observer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데 아까 봤었던 그 웨이폼 있잖아요. 피크. 내가 현재 산 정상에 있어? 진짜야? 라고 하는 걸 확인을 계속 해요. 지가 살짝 그 꼭대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경험적으로. 그래서 내려가네, 올라가네, 올라가네 이런 거 찾고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걸 되게 순식간에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불을 갔다 하면은 얘가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니까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설치 알고리즘 같은 거에 로컬 미니마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좀 그렇게 안 빠지게끔 아이디어를 내는 아이디어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얘가 계속 지가 서치를 해요. 그런 게 이제 MPPT다
아주 베이직한 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폭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파수에서 내가 최대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거기를 이제 맞춰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폭력은 참고로 AC입니다. AC고요. 이건 DC예요. 그래서 PWM 해가지고 액션 컴포트 챙긴 거고 또 각종 컴퍼센트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좀 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집어넣었다. 여기 흐르는 전류를 내가 캡처한 파워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고 이 전압을 고려해서 적절한 전류는 얼마 값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나타나게 돼요. 이게 이제 그런 그리고 나는 어디에 커넥트되어 있니? 나는 이제 AC 시스템의 볼티지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난 도대체 어디 있니?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거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얘를 이제 얘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내가 걔에서 얼마만큼의 앵글을 좀 틀어줘야 어느 정도의 맥니튜드를 잡아줘야 내가 원하는 파워를 보낼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이제 커런트를 흘릴 수 있도록 제어가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커런트가 흘릴 수 있도록 전압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전압 파일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이트 컨트롤 파일. 힘들어요. 그런 개념이 약간은 어려울 수 있어도 생각해보면, 그죠?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메틀레 시뮬레이션도 보면 파형만 일단 만들어놨어요. 그 파형 왜 만들었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이 정도 값으로 흐르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옵젝티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커런트 컨트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오브젝티브는 전압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냄으로써 내가 홀로에 흐르는 전류를 이만큼 흐르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오브젝티브예요. 그래서 커런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고, 뒷단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티브가 이 전압을 나는 그런 특정 값으로 레귤레이션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고, 레귤레이션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파워를 그렇게 제너레이트 했으면 걔를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파워 밸런스가 깨지니까. 그렇죠? 그 DC 값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계속 주어진 파워를 그대로 다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얘가 세잖아요. 그죠? 나 파워 그만 썼는데 그걸 얘가 파워 공급해줘서 VDC를 키워줘야겠죠. 키워주겠죠. 덜 보내면 VDC가 막 내가 부를 거 아니에요. 에너지 전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어를 하게 돼요. 나름대로 되게 인텔리전트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이제 직접 이것을 가지고 뭔가 한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각종 프로텍션이 필요하죠. 오버 볼티지, 언더 볼티지, 오버 프리퀀시, 언더 프리퀀시. 그 다음에 얘가 사라졌어. 전력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라졌는데 혼자서 막 전기를 공급하면 땅속으로 막 갈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살짝 손을 댔다. 그러면 이제 또 정접적인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다 엔타이 아일랜딩이라고 하는 문제가 내가 지금 시스템이 연결돼가지고 다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서 그 뒤처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든지. 루비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세이프티 문제 때문에 엔타이 아일랜딩 문제. 퍼스널 세이프티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그건 결국은 이제 무의식적인 결국은 실수로라도 사회가 다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요. 이런 건 뭐냐라고 보게 되면 컴펀세이터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익히 배웠었던 내용들이긴 한데 회로는 어떻게 트랜스퍼 펑션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제어공학이나 시그널 시스템에서 트랜스퍼 펑션 막 나왔잖아요. 리퍼스 펑션 집어넣고 트랜스퍼 펑션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라이즈 시키는 부분. 서킷이 있으면 LRC 서킷 같은 거 있으면 딱 서킷 엘리먼트가 있으니까 트랜스퍼 펑션 구했던 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되게 비설명적인 애들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얘네들은 PWM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얘네들 시스템 캐릭터리스틱을 트랜스퍼 펑션을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로 표현하는 방법이 상당히 적절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비서정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선형화라고 하는 작업을 하죠. 되게 특정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선형화를 시키게 되면 얘네들의 그 퍼포먼스를 상당히 나를 그 포인트에서 주변에서는 그럴싸한 해양 시스템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저기 다이오드 캐릭터리스틱 표현하면서 반도체 트랜지스터 표현하면서 아니, 혹시 하얀색 공목 있어요? 아 하얀색이야. 저 메모 여기는 안 쓰네. 오랜만 쓰고 있습니다. 없죠. 아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쨌든 저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저 스코업이 벗어나서 여기서 커버하지 않는 텐데 그 저기 에릭슨 책에도 그렇고 모엔 책에도 보면은 그 트랜스퍼 펑션 만드는 내용이 좀 참고를 해보세요. 관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 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 내 제어도 듣고 있는데 맨날 스프링 매스 시스템 지겹다. 도대체 전기회로 쪽에서 전력 시스템 혹은 뭐 전자회로가 다 좋은데 우리 동네에서 제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한 사람들은 이 컨버터 시스템에 대한 트랜스퍼 펑션 궁금할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세요. 그걸 다루기에는 조금 너무 커버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PWM도 결국은 이제 이렇게 다 개인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요. 이건 하나 예이고요. 그리고 이제 VPB가 여기서는 283V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떨어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를 동작시켜가지고 전압을 좀 키워줘서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얘예요. 스몰 시그널 모델 만드는 작업. 그냥 저기 재미난 부분은 듀티 사이클이 인풋이고 출력은 전류 그런 느낌. 듀티 사이클과 출력의 관계를 트랜스퍼 펑션. 그래서 이렇게 제어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트랜스퍼 펑션 만들면 뭐가 좋으냐?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디자인은 하되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엄청난 어마어마한 beautiful property를 다 쓰는 거죠. 서양 시스템 이론에서 나왔던 각종 테크닉들 다 쓸 수가 있어. 보디 플랜 뭐다 좋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프리버스 리스폰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책에서도 나누는 부분이 파워 일렉트로닉스의 트랜스퍼 펑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일단은 인트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디바이스 사이징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고 자 그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이 결국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 안에 보면 DC 링크 전압 컨트롤 그다음에 AC 그리드와의 동기화 문제 솔로에서 커런트 제어기 NPT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을 때 맥시멈 퍼포먼스, 엔타이 아일랜딩 여기부터 이제 떨어졌냐 아일랜딩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딩 되는 걸 막겠다는 얘기야. 얘랑 떨어지는 거를 아일랜딩이라고 해요. 이쪽 컴퓨터에서는. 그 다음에 뭐 얘를 좀 자기 상태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PD 같은 컴퓨터에 일단 고치를 만들고 이거는 좀 훨씬 더 있다. 얘네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마이크로 이렇게 약간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일 설계도 가능하지만 얘네들을 합쳐서 할 수도 있고 시스템 레벨에서 이렇게도 이제 구성해가지고 단순하게 전력전자 인텔리전스를 주는 거죠. 전체적인 시스템 옵젝티브를 맞출 수 있도록 이게 PD뿐만 아니라 태양적인 풍력도 그래요. 풍력에 들어간 것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전력 시스템에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유사한 구조로 붙어 있다. 지금 뭐 강원도 같은데 대관령도 있잖아요. 거기 달려 있는 그 풍력 발전기에 바깥에는 얘네들만 보이겠지만 블레이드 안을 보면 일단 돌아가는 이쪽은 이제 머신이에요. 인덕션 제너레이터라고 쓰는 것도 있고 동기 발전기를 쓰는 것도 있는데 일단 걔를 DC로 한번 바꿔줘요. 이 과정에서 이거 무슨 짓을 하느냐? 똑같이 최대한 파워를 뽑아낼 수 있도록 값을 바꿔요.
그 작업은 어떤 이 컨버터랑 똑같은 게 생긴 애가 그렇게 작업. 아까 봤었던 인버터, 삼성 인버터인데 삼성 인버터가 A씨로 BC로 바꿀 수가 있어요. 똑같은데 구조적으로 가능해요. 인버터가 그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딱 보기만 해도 여기가 H라고 했었을 때 이 다이오드가 다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DBR이죠. 다이오드 브릿지 렉티파이어. 얘를 다 꺼놔 그죠? 인버터라고. 여기가 만약에 DC가 아니라 H라고 그러면 다이오드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하고 이렇게 세 개 있으면 DBR이에요. 기본적으로 DC입니다. 근데 DBR을 컨트롤할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적절한 여기 흐르는 파이어가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 얘가 똑같은 서킷이 DC, HDC로 컨트롤한다. 그래서 우리가 PWM 렉티파이어라고 표현해요. 그냥 다이오드처럼 DBR, 다이오드 브릿지 렉티파이어 하는 게 아니라 얘는 PWM으로 Actively Rectification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HDC 렉티파이어, PWM 렉티파이어. 근데 그 다음에 얘를 DC라고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DC라고 하는 것에서 파워를 보냈는데 이때 얘의 역할은 뭐냐? 얘는 인버터는 맞는데 요 링크 전압, DC 링크 전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해줘요. 얘의 오브젝티브는 무조건 파워를 최대한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오브젝티브를 갖고 있고 이 녀석은 인버터가 제대로 얘도 동작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 DC 링크 전압을 잘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보내는 파워를 잘 보내겠다라고 하는 오브젝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얘가 보내는 파워를 잘 보내다 보면 이 전압이 유지가 돼요. 그죠? 파워 밸런싱이 유지가 됩니다. 파워 밸런싱이 되면 입력이 출력으로 잘 가면 여기서 걸릴 게 없단 말이에요. 새릴 게 없어요. 충전해야 될 필요도 없고 방전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디시리크 전압이 유지가 됩니다. 그 개념이 여기서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이 디시리크 전압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해요. 역할 분담. 그래서 대부분의 리니어블, 심지어 이제 제주도에 있는 HPC, 육지와 제주도 다 이런 역할을 분담이 있어요. 그래서 인버터가 두 개가 달려있어요. 인버터가 두 개가 달려있지가 아니라 앞단은 H2DC를 갖고 있는 거고 다음 단은 DC-DC. 그죠? 그렇게 둘 다 AC에 붙어 있어요. 가운데가 DC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통 백투백이라고 표현해요. 백투백. 등을 내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토폴로지를 갖고 이것도 거의 빌딩 블록이에요. 제가 뭐죠? 논문도 하나 올려놨는데 나중에 이제 EV 쪽, 일렉트릭 베이커 쪽 굉장히 유사한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HDC라고 해요. 똑같아요. H 시스템, H를 DC로 바꾸고 DC를 H로 바꾸고. 근데 각각 역할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런 역할. 넘어갈게요. 다음 주에 그 전기현 강재식 박사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어떤 형태, 똑같은 인버터인데 내가 제너레이터 할 때 어떤 짓도 하느냐면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 파워 퀄러티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얘가 전체적으로 이쪽에 볼티지 퀄러티를 좀 봐요. 하모닉스 수준, 전압의 수준 이런 것들 다 봅니다. 전압의 크기가 또 떨어지는 전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보통 이제 캐패시티 컴포넌트 집어넣으면 높아져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모닉스가 막 찌글찌글해.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몇 번 얘기했었죠. 그리고 어포지트 노이즈 캔슬레이션처럼 반대 방향 180도 틀어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전압을 잘 센싱하고 있다가 얘가 제너레이트 할 때 그 전압의 반대 방향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반대로. 그러면 그걸 캔슬아웃 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액티브 파워 필터라고 표현해요. 그런 애도 받고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전압이 뚝 떨어지거나 그러면 직렬 전원처럼 직렬 전압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직렬로도 가능하고 병렬로도 가능하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전압 소스를 갑자기 인젝트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정에 보면은
전류 소스를 인젝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쨌든 다재 다능한 녀석 목적에 맞춰서 쓰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피드백 제어가 필요한 부분이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요. 액티브 필터라고 표현합니다. 패시브로도 가능하죠, 그죠? 전압을 켜줄 때 제가 캐패시터 쓴다고 했고 전압을 낮춰주고 싶을 때 인덕터를 쓰기도 해요, 그죠? 회로 시간에 좀 배웠었던 기억나지 않나요? 인덕터의 영향성, 캐패시터의 영향성, 퍼펙터 프랙션 이런 거 회로 시간에 배웠었던 기억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패시터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좀 어쨌든 간 제약적이지만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필요할 때 이런 전력 전자 설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가 액티브 필터라고 표현해요. OPF 가지고 만드는 그 필터가 아니라 그건 이제 전압 낮추고 싶을 때 인덕터를 그게 이제 어떤 이유로 과거상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캐패시터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압이 하늘로 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부러 걔를 소비시키기 위해서 인덕터를 해요. 대표적인 지역이 저쪽 인천 지역이 있어요. 인천에서는 공장이 돌아가면 이제 엄청나게 큐를 소비를 많이 해요. 모터하기 때문에 렉티파를 소비를 하는데 그럼 전압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사전에 그런 거에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캐패시티브 성분을 잔뜩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걔가 공장에 안 들어갈 때는 너무 많이 설치를 해놔가지고 전압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 잠시 내려주기 위해서 인덕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시간에 따라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캐패시터랑 인덕터의 패시브 조합도 상당히 좀 유효하게 코스트 이펙티브한 솔루션은 맞는데 필요에 의하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볼테이지 세그라고 하는데 세그가 뚝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세그를 막아주는 방법. 이런 애들도 스테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애가 이제 캐패시터나 인덕터 대신에 씁니다. 콘슈어라고 하는 설비가 요미넌스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적절한 커런트를 막 인젝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우리가 원하는 파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필요에 의하면 하모닉스를 제거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렉티파이어, 액티브 렉티파이어. 자, DBR을 봤더니 녹이 흐르는 전류를 개판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렉티파이어가 DBR.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파워 팩터 커렉션이라고 하는 형태의 설비도 썼어요. 그 설비가 뭐였냐면 D식단의 전류를 H단의 전류처럼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액티브하게 쓰게 되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H 파형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방법이죠. 실제로 로드단에 이런 데가 있어요. 액티브 액티파이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또 뭐가 장점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제 로드가 vehicle to grid 이게 이제 저기 현대차가 그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아이오닉 6 아이오닉 뭐다 걔네들이 이제 이거 갖다 꽂아놓고 쓸 수가 있잖아요. 저기 배터리에 대한 파워를 그죠. 그리고 이제 혹은 여기서 시그널을 주면 충전하다가 멈추고 거꾸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서비스를 이제 뭐 정부에서 지금 뭐 좀 마련을 하려고 해요. 필요에 의하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전기차 생산이 되면은 얘가 이제 엄청난 저장장치잖아요. 그죠? 근데 상당히 많은 시간 얘가 차가 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점점 에너지는 귀한 시대로 바뀌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전기 가격이 되게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잖아요. 점점 소중한 에너지로 바뀔 텐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자원들도 잘 좀 써보자라고. 그러니까 유연성을 갖게 되면 뭐 지금은 조금 애매할 테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자원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사실 되게 비싼 전기예요. 저 배터리라고 하는 거 얼마나 비싸요. 그죠? 들어온 걸 다시 빼? 이 비싼 그 세상 제일 싼 뉴트럴 전기를 사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뺀다고 이렇게 생각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이 세상 전기가 되게 싸질 거예요. 리뉴얼을 바뀌면 리뉴얼 퓨얼 코스트가 제로예요. 그죠? 제로 코스트 마진입니다. 그래서 제로를 왜 특히 얘기했나요? 어쨌든
공유 제로 코스트 제로 마지막 코스트 소사이티 우리 공유 경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서 이쪽에서 좀 상당히 혁신이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자우지가 엄청난 이제 스토리지 바이스가 깔렸었을 때는 이제 이런 형태의 모습도 많이 보죠. 당장은 일단 파워컬러티 문제들. 근데 DBR과 달리 얘는 들어갔다 나갔다를 할 수 있다. 파워컬러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파워컬러지 보게 되면 액티브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DBR은 반방향이에요. 근데 액티브 스위치를 갖고 있으면 거꾸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양방향 되는. 그러니까 충동적인 양방향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얘네가 또 여기도 보면은 뭐 몇 번 얘기했었지만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이제 일렉트릭 머신은 약간 조금 더 별도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모터가 됐다 발전기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모터 발전기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근데 비싸죠. 어쨌든 다이오드 말고도 얘를 더 달아야 되는 비싸겠죠. 필요해야 한다면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 드라이버는 제가 나중에 혹시 질문? 인버터는 엄청나게 유용하고 많이 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EB 쪽 논문을 상당히 읽을만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보면 이제 현대차 같은 데서 쓰는 파워컬러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온보드 차저 뭐 이런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오니까 보면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이 사이에 끼어 있긴 한데 생각보다 이제 내가 배운 걸 응용하니 이 정도는 내가 논문 읽을 수 있네 라고 하는 또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되게 믿음을 합니다. 이제 생활 속에 이큐먼트가 되니까 마치 세탁기 냉장고처럼 조만간 이제는 뭐 쉽게 보잖아요. 그죠? 전기차, 그다음에 차징 스테이션, 그다음에 주유소가 뭐 그런 어떤 에너지 스테이션으로 바뀐다는 얘기 하죠. 조만간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될 텐데 그게 이제 좀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논문, 뭐 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전기차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인피니언 같은 반도체 회사에서 전기차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도 그냥 이제는 옛날에 처음에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읽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읽을만 할 거예요. 그런 이제 그것도 습관인 거지. 실실 그런 교과서 외에 아티클도 읽어보세요. 이제 그러면 은근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 뭐 일단은 이렇게 제가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 없는 사람들 목요일에 어쨌든 저기 나름 유익한 시간 갖도록 하고 수업 마치고. 해봐.